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여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국외 연수가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의 외유성 연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 공전 사태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군산 GM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추경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마트의 할인 점포인 노브랜드 익산점이 영업에 들어가자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방직 전주 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내년 상반기에 복합개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지난 여름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의 일정이 패키지 여행객들 사이에 껴서 관광을 함께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흔히들 외유성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대놓고 여행을 다녀온 셈입니다. 먼저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과 8월 전북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자기 돈 반, 세금 반으로 다녀온 국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 명소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번지점프도 마오리 민속쇼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현지 소방기관 방문은 단 2차례, 그나마도 관광 일정 사이사이 잠시 들르는 수준입니다. 전부가 다 놀러 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일부분은 또 우리가 해외 어떤 제도를 좀 이렇게 보고 배우는. 외유성 지적에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연수단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자 말을 얼버무립니다. 패키지 여행객들과 거의 같은 일정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기관 방문할 때만 별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방문한 걸로. 짬짬이 현지 소방기관에 들러 할 건 했다는 해명이 덧붙습니다. 취재진은 연수단이 방문했다는 뉴질랜드 퀸스타운 소방서에 당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공식 방문 기록이 없다는 게 돌아온 답변입니다. 현지 소방서를 배경으로 두고 사진만 찍고 돌아온 셈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모두 23명을 해외로 보내며 4,500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연수의 이름은 글로벌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선진 소방 문화를 우리의 소방 서비스에 녹이겠다는 건데 이들이 다녀온 벤치마킹 연수의 결과가 전북 소방 정책에 반영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렇게 다녀온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제출한 연수 보고서를 보면 여기저기서 베낀 흔적이 역력합니다. 전라북도의 심의기구는 있으나마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전북 소방본부 공무원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2페이지 보고서에서 현지 기후와 언어, 역사 등 일반적인 정보를 덜어내면 실제 연수 내용은 5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여기저기서 베낀 정황이 드러납니다. 10년 전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작성한 보고서 문장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좀 인터넷 자료 많이 참고한 것 같긴 한데. 8월에 제출한 연수 보고서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광 일정으로 가득 찬 계획서를 올리고 연수를 다녀와 엉터리 보고서를 냈지만 도청 실장, 국장들로 꾸려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를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 일일이 그 일정을 다 체크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연수 성과도 따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의식이 좀 더 깨우치지 않을까요? 사실상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소방본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세금으로 떠나는 관광 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공전 사태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지역 경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GM 사태는 시간이 걸려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 송하진 지사는 자신의 머릿속의 4분의 3은 군산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회 공전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추경에 군산 GM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국회 심의가 미뤄져 기업과 근로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미 회사가 다 부도난 상태에서 돈 나오면 또 뭐합니까? GM 사태 해법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가동은 5년, 10년 뒤에 또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보다는 전라북도가 요구해온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기지 같은 미래형 산업으로의 재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치적인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미래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먼 훗날 후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송 지사는 최근 지역 현안에 대한 임정혁 평화당 도지사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문제 등 국회 지역 현안은 지역 내 다수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면서 평화당을 우회적으로 견제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정부가 내일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군산공장 정상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내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산업은행과 GM은 한국GM에 7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에 군산공장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정부가 내일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죠. 익산 지역 상인들이 골목 상권에 들어온 대기업 유통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할인 점포입니다. 지난 3월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뒤로 라면 등 생필품을 대형 할인 매장과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한 개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위 한 반경 1km에 20개 점포 정도는 거의 매출액이 반절로 줄어드는 걸로.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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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상인들은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할인 점포의 영업 중단과 사업 조정 협상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할인 점포가 운영에 들어간 뒤로 사업 조정 자율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실태 조사를 게을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상권이 어떻게 침체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라북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업 조정 전에 중소상인들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익산시는 뒤늦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발전적인 사항을 마련할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면서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는 지난달 서만금지방환경청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 불가 판정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위원회는 진안군이 법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복합개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효자 생활권입니다. 이곳의 계획 인구는 2020년에 8만 7천 명, 2025년에 8만 9천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구는 지난해 8월에 이미 9만 9천 명으로 전주시의 목표 연도를 한참 앞서 계획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특혜 논란은 둘째치고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꾸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계획 인구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효자 생활권의 계획 인구를 늘리겠다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하는 취지로 전체적인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 구상 안에다가 이 부분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전주시는 권역별 계획 인구 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도시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2035년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은 작년 4월달에 발표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밝힌 복합개발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 하지만 착공은 고사하고 이때까지 업체가 원하는 상업용지로의 변경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판단입니다. 업체 측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계획 인구가 초과됐는데도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해 전주시와 시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현웅 후보의 민주평화당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평화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엄윤성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장 후보로 평화당에 공천을 신청한 뒤 선거운동에 힘써왔지만 당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이현웅 후보를 영입하겠다는 것은 후진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평화당 전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도 정치도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이현웅 후보에게 공개적인 입당 제안을 했습니다. 이현웅 후보는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상 입당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도의원 예비후보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로는 시간 강사를 했는데도 모 대학 출강 교수라고 경력을 표기한 명함 1,200여 장을 뿌린 도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도의원 예비후보 B씨는 군단위 농민단체의 전 감사를 지냈는데도 지역명을 빼고 현직으로 쓴 명함을 돌리고 특허 출원 건수를 2배 가까이 부풀린 보도 자료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지난달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위원이 도내 지역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면서 5.18을 앞두고 또다시 자행되는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며 백배 사죄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영국의 식품 연구기관인 캠든 BRI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주 기업 대표들에게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해외 최신 기술과 분석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 언론사 사주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주간지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일간지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역 언론사 대표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